안녕하세요. 채소님들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유류분반한 청구 소송에서 조금 이건 유의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소송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담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이 왜 진행이 안 된 분들이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류분반한 청구 소송은 어떤 소송이죠?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거의 없고 상대방이 이미 가지고 갔어. 우리 언니 오빠가 우리 엄마 아빠 재산을 막 다 가져갔어요. 증여로 가져갔던 유증으로 가져갔던 가져가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남아있는 재산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만약에 판결을 받아도 이 돈을 우리 언니 오빠야가 재산이 없다면 재산을 빼돌린다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처분이란 거를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사전처분이라는 거는 가처분과 가압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뭐냐면 만약에 이 볼펜이 있어요. 그럼 이 볼펜을 내가 가질래. 이 볼펜 일부를 가질래. 이게 사전처분 중에 가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에 지분을 갖겠다. 나 이거 매매 못하게 해주세요. 난 이거 가질 거예요. 이게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는 뭐냐면 나는 돈을 받을 건데 만약에 지금 너가 안 줄 거야? 그러면 나 이 볼펜 팔아서 이거 경매해서 나 거기서 돈 가지고 갈 거야. 그걸 가압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류분반 청구 소송에서 내가 원물 반환 부동산 자체를 받고 싶은 청구를 했을 때는 당연히 그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 사이에 팔아요. 그러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분을 받을 수 없어. 왜? 제3자한테 팔렸으니까. 그럼 뭐 제3자한테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수증자 혹은 수유자 우리 언니 오빠야가 다 받아놓고 그 재산을 뭐 다 이미 팔거나 뭐 증여하거나 해서 없어요. 다른 재산으로 아니면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원물 자체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돈을 청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처분을 안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또 안 하시는 이유가 뭐 상대방이랑 뭐 그렇게까지 싸우고 싶진 않다. 혹시 뭐 힘들어하면 어쩌냐 이러는데 내가 상대방을 배려할 거면 사실은 그냥 유류분반한 청구 소송을 안 하시면 돼요. 유류분반한 청구 소송을 하시면서 자신의 권리를 애매모호하게 지키려고 하는 행위는 어차피 내가 소송하는 순간 상대방은 너 나한테 소송했냐? 우리는 적이야! 이렇게 너무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가압류 가처분이란 사전처분은 당연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상속재산이 남아있는데 유류분반한 청구 소송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유류분반한 청구 소송을 하는 때는 유류분 부족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유류분에 대한 산정의 기초 재산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그리고 증여 혹은 유증재산, 그리고 이제 상속채무를 빼죠. 그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되는 그 전체 재산이에요. 곱하기 유류분 비율을 곱해요. 그게 유류분액입니다. 이 유류분액에서 내가 미리 받은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이 남아있으면 그만큼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상속재산을 빼는 과정에서 구체적 상속분대로 빼야 됩니다. 한마디로 법정 상속분만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서 빼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속재산이 남아있는데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실 거면 어느 정도 가액을 산정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산정도 안 해보고 유류분반한 청구 소송을 턱하니 했다가 유류분 부족액이 안 나올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연히 한 번 정도는 계산해보고 나온다 안 나온다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소송의 피고 입장에서 정말 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째 누나도 나한테 소송을 제기하고 둘째 누나도 제기하고 막내도 제기를 했어. 그런데 이 소송이 하나로 원고로 제기한 게 아니라 각각 소장이 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소장은 3개니까 사건이 3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큰 누나랑은 뭐 5천만 원에 협의하고 뭐 둘째 누나랑은 내가 뭐 그냥 지분 주는 거라고 막내랑은 뭐 1억에 합의하고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이분들이 서로가 받는 금액을 알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더 좋아요? 하나의 소송에서 해결되면 좋죠. 원고들아 너네 같이 와. 그래서 너네 나랑 지금 여기서 한 번에 얘기하자. 한 번에 해결하자.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게 더 좋단 말이에요.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반한 청구 소송 같은 가족 소송에서는 또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게 다 흩어져 있으면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병합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합하면 하나의 소송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병합이 상대방의 부동이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병합 신청이 안 될 경우는 병행, 두 개가 같이 가는 병행 신청이라도 돼서 이렇게 사건이 하나로 흘러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피고로 여러 소장이 받았다고 하면 어떤 뭐 변호사님들은 뭐 이거 각각 돈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로 합쳐서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데 나는 막 가압류 가처분해서 상대방 막 신용도 떨어지고 이러는 게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할 거예요. 그거 안 돼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권리를 확정 판결을 받고도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돈을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전 처분인 가압류 가처분 꼭 하셔라. 두 번째는 상속재산이 좀 남아있는데 적은 것 같아.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받은 게 좀 있어. 그래서 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할 거야. 이럴 때는 유류분 부족액이 당연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계산해보지 않고 턱하니 유류분 소송 걸렸다가 우리가 오히려 패소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피고인 경우에 그때 소송이 막 여러 군데에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로 좀 합쳐서 하면 좋다. 하나로 합치는 방법은 병합 신청이나 병행 신청 같은 것이 있다. 이것이 오늘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 주의할 사항 3가지 정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저희가 많이 하면서 혹은 이제 상담을 왔을 때 다른 변호사님이랑 하시다가 나 너무 이렇게 못하겠어요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지면 소송 비용은 진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2025년도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